빨간 불. 빨간 불 들어왔어요? 오늘 JTBC 기사입니다. 2025년 7월 10일자 기사예요. 속보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염려해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12.3 비상계엄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제 심사가 끝난 뒤에 법원을 떠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11일 새벽 2시 7분에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방지법 남세진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협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9일 9시쯤 영장 시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뒤 125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는 거예요.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2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부터 최대 2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소하게 됩니다. JTBC의 기사인데요. 그런 다른 기사를 한번 보죠. 같은 내용인데. 한국경제TV는 윤 재구속 외신 방능은 장기 구금 시작 의미. 외신이 재빠르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금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외신이 현지 시간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은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임기 동안에는 구속돼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죠.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가 3년인가 4년 아주 그 전직 대통령직 가장 오래 갖다 구속시켜놨는데, 그런데 그 제목이라는 게 우리 국민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탄핵을 시켜놓고 구속까지 시켜서 3년 4년씩 집어넣어서 사람 폐인을 만드는데, 이건 못할 짓이죠. 이런 짓은. 이게 우리나라 고질병이에요.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 전부 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박정희 전부 김영삼 전부 다 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다 그들이 피해를 많이 직접적으로 가족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다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북한에는 학을 떼죠. 아무리 진보 측에서 남북 관계를 굉장히 이산가족 상봉까지 끌어와도 그 다음 정부가 보수가 잡으면은 바로 북한 관계들은 취약의 경우로 취소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6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놓은 6년 동안 그 대북 방송을 갖다가 중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건 있죠. 근데 그게 고의라기보다도 보수층이 잡으면 그것이 그, 그 무슨 마치 율례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됐죠. 한국경제TV에 2025년도 7월 10일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로 갖다가 뭐 내란죄 뭔죄 해가지고 이런 국정에 했던 정부 전체에 대해서 털어서 이렇게 가지고 얽어매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정치 보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민이 안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한 짓은 다시 부메랑처럼 자기 머리에 돌아와요. 외신 윤 재구속은 외신 방은 장기 구금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2025년도 7월 10일자 오늘 기사는 윤 머그샷 찍고 에어컨 없는 독방에 공동 목욕탕 사용이라는 기사입니다. 2025년도 7월 10일자 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수감되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새벽 발부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것은 내란죄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또 집어넣네요.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 경호는 중단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용자가 수용하는 관리해야 하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한테 했는 것이 일반하고 똑같이 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수용 번호를 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 검사를 받는다. 소지품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 수의를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 기록부 사진이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편 남집안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과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지침해야 한다.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데 에어컨도 없는 데라고 그래요. 이 더위에 감옥에서 뭐 창도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에어컨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서 죽으란 소리죠.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다. 서울구치소 이날 아침 메뉴는 미니 치즈빵과 찐감자와 종합 견과류다. 앞서 전직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소 방 크기는 3평 수준이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 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서 약 3.4평 화장실 포함해서 그래도 화장실이 있었네요. 10.08평 크기의 독방에 생활했다. 10평짜리 3.4평을 화장실을 포함해서 10.08 제곱미터 하면 3평 되겠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3월 구속되다.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 내 3.95평 화장실 포함해서 13.7 제곱미터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참 이 더위에 참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지금 내란하고 관계없는 걸로 지금 싸잡아서 이루고 있잖아요. 저 제목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이번에 북한에
그것을 악화시킨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 보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대북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을 의도적이지 않았냐 이것까지 꿰찬다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역대 보수 정부가 전부 대북 문제는 다 똑같은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봤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 때 남북이 경색되고 이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 통치자의 그 기간에 한두 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털기 시작하면은 그건 다 국민들이 정치법으로 봅니다. 딱하죠. 뭐 머니투데이에서는 똑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머니투데이 2025년 7월 10일자 오늘 기사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외신에서는 이걸 장기 구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신은 전 세계 타진했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9시 8분까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2시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 심사 뒤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곧바로 이곳에 수감된다.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김문수가 11% 지지율을 받은 김문수가 지가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면 바로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그걸 20번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되자 단일화는 뒤로 밀쳐버리고 침대 정치를 해버리죠. 뒤로 누워 자빠지면서 11일 지나서 단일화하겠다. 11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기호 2번을 한덕수가 절대 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기호 2번은 제2당 숫자가 제일 많은 국민의힘당의 번호인데 그걸 안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는 네가 개인 돈으로 300억을 내고 해라. 이거 단일화 하겠다고 국민을 꼬시고 거짓말 친 것을 뒤집어 엎은 거죠. 김문수가. 만약에 지금 나는 이것을 그때부터 김문수가 이 대선에 이재명하고 붙으면 100% 떨어진다는 것은 김문수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당선되자 축하했잖아. 축하.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대타로 김문수가 되기를 원했지 한덕수가 아니에요. 한덕수는 51% 이상으로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윤석열이 내란 수괴죄로 구속당한 상태에서 이런 지금 오늘 그 내란 특검 이거다 관계없이 뭐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런 식으로 지금 사전에 구속하고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다시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서 나는 김문수가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망치고 나라를 이재명의 독재 정치 보복에다 맡기는 이런 정치가 예상이 되니까 모두 국민은 이재명의 독재를 맡겠다 해서 국민의힘당을 찍어주고 이제 김문수한테 41%준 게 아니에요. 김문수가 자기는 뭐 대선에 승복한다라니까 지지자들이 전부 붕괴한 게 뭐예요? 한동훈이하고 김문수는 매국노다하고 등을 돌렸잖아요. 김문수한테 표 찍어주고 김문수를 보고 찍은 게 아니라 아니 11% 지지율을 가지고는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하니까 다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단일화는커녕 한덕수가 네가 국민힘당에 10,000원이라도 회비를 내봤냐라고 돈 타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김문수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당대표 하려고 나온 거예요. 지 사익을 위해서 밑자 번전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가 만약에 구속돼 버리면은 그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는 거고, 만약에 떨어져도 당대표는 된다, 이런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2번을 절대 못 준다. 2번은 국민힘당 번호고 그 선거 자금이 국민힘당에서 나오죠. 그리고 한덕수는 미쳤다고 자기 돈도 없을 때로 300억을 가지고 자기 개인 돈으로 대통령의 대자도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 병에 걸릴 것도 아니고 그 나가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끌어내니까 나왔다가 뭐 단일화하겠다고 20번을 갖다가 뭐 국민한테 약속을 하고 이랬던 것을 바로 뒤집어 버리지. 거짓말쟁이죠.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뭐예요? 이 김문수의 이런 자기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을 죽이고 107명의 전부 내란 혐의로 구속당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뭐 국민의힘당을 내란 뭐 집단으로 해체시켜버린다. 그리고 내란 수괴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자기들이 줄탄핵으로 31명 줄탄핵해서 무정부 상태에 만드니까 어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카드가 그것밖에 없었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김문수가 지가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잡아서 171석을 가지고 저렇게 칼을 휘두르고 입법 독재로 사법 행정을 전부 장악하고 나라를 줄탄핵으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질하고 이런 상태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거부권인데, 여당이 107석을 가지고 171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단독 처리해버리고 여당은 있으나 마나지. 그런 국민의힘당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을 갖고 있어도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끌려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상계엄 하기 전에 5분 전에 소식을 듣고 절대 우리가 뭐 사인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다 모집해서 다 다른 사람 의견을 듣자라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국무총리가 그랬다는데도 내란 방조죄 뭐 먼죄로 다 지금 구속시킨다 했잖아요. 한덕수가 이 김문수가 이 판을 다 만든 거예요. 김문수가 그때 되지도 않을 놈의 것을 갖다가 지가 고집을 안 하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한덕수는 되자마자 모든 국민과 여야 전 정치인들이 전부 원로 정치인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개헌을 해야 된다. 이 수십 년 전에 했던 이 나라 이 시스템 가지고는 나라가 또다시 뭐 여러 가지 뭐 줄탄핵으로 31명을 줄탄핵하고 비상계엄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흔들리는데 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재명이만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 한덕수는 자기가 77세 먹은 한덕수가 무슨 대선에 대차도 말하지 마라 한 이유가 뭐 그 한덕수가 같이 같이 했던 그 대통령들이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전부 구속당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랬잖아요. 자살하고 이런 것들을 본 사람이 뭐가 대통령이 부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자도 말하지 말았는데 국민들이 끌어다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 김문수가 국민의힘당을 망쳤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지금 윤석열의 비극은 김문수가 막을 수 있었어요. 지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을 위해서 이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가 됐다면은 비상계엄 먼저 개헌을 먼저 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되면 바로 개헌하고 개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미 관세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나이가 77이니까 80 되기 전에 끝내야 되죠. 노쇠하니까
2년 만에 조기 대선과 국무총리 선거를 즉시 조기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할 마음이 없었단 거죠. 그겐 욕심이 없었단 거예요. 그건. 그리고 자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대통령 권한 된 기간만 최선 다하려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니까 권한 대행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데 뭐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은 차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감이다. 그러니까 만나줘라. 그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 권위주의한 트럼프는 자기 레벨이 아니다고 권한 대행들을 안 만나줬잖아. 그리고 또 이 국내에서도 헌재 의원을 뭐 이재명하고 민주당이 막 줄타는 게 시키니까 우선은 헌재 의원을 빨리 해야 뭐 줄타는 시켜서 우리 이 나라 경제팀장들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공백 상태가 되니까 빨리 헌재 의원을 갖다가 3명을 뭐 민주당에서 했던 그 후보하고 2명을 해서 헌재 하니까 그 통과 안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이재명 독재, 민주당 독재를 자기가 그냥 자기 대통령 권한대행만 하고 차기 정부 나올 때까지 하겠다 했던 것들이 좀 이거 권한대행 갖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알고 대선에 다시 마음이 바뀐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상태에서 한덕수는 그 김문수는 뭐 11%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34%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한덕수가 단일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그걸 20번이나 지 입으로 주동아리로 갖다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당선되자 바로 침대 정치를 해버리죠. 누워버려요. 단일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11일 지나서 한다. 왜 11일 지납니까? 11일까지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1일 지나면은 자기는 기호 2번을 달고 민주당에 나오는 대선 그 활동비 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는데 한덕수는 2위가 되지 못해버리면 자기 개인 돈으로 300억을 투자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당 2번 기호를 달고 국민당 지지를 받는다면 51% 이상의 한덕수는 이재명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 모든 국민들은 171명의 거대 야당이 사법행정 입법을 전부 장악하고 입법을 독재를 함으로써 나라가 줄타넥으로 어지러진 걸 다 받고 마음대로 지 법을 바꿔버리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대통령까지 줘버리면 이 나라 꼬라지가 독재로 갈 거다 그렇게 다 염려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사법이라든지 이런 뭐 성남시나 경기지사 때 이재명이 지나간 곳은 전부 빚 갚느라고 후임들이 허리가 휜다. 영광군에 가서 민주당 찍어주면 다 100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의 그 염려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나라 돈 막 펑펑 쓰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18조를 썼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사탕 주면 당장 달콤하니까 먹는데 그 사탕이 당뇨도 일으키고 치아도 썩게 하고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후유증으로 남죠. 정부 돈은 막 자기 돈처럼 선거 때마다 뭐 전 국민 25만 원 준다 이런 식으로 이런 포퓰리즘 정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기는 많이 있어요. 62%까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또 사법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이 부분 빼고는 잘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금 49%로 당선된 이재명한테 62%까지 국민의힘당을 밀던 사람이 다 국민의힘당이 식상해가지고 김문수가 갖다 당대표 되면 다 등 돌리고 돌아설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당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이기적이에요. 전부 국민의힘당 6놈들 다 똑같았다. 지 자신을 위해서 국민의힘당이나 나라 국가를 위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윤석열 구속이 돼서 이 말이 나오냐? 만약 한덕수가 됐으면 이런 상태가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는 김문수가 이렇게 침대 정치라고 뒤로 넣어버리고 단일화를 안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당에 많은 사람이 내란죄로 다 국민의힘당이 해체당하거나 내란죄로 107명이 전부 지금 이재명하고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대통령 비상계엄이 어떻게 그 계엄 자체의 단어가 왜 생겼습니까? 대통령 고유군 아니에요, 그건. 31명 줄탄핵시켜서 무정부상태를 만들어놨는데 비상계엄 안 할 대통령 어디 있겠어요?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죠. 다 해놓고 국무위원들한테 5분 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연자제로 전부 니들 비상계엄 했던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 전부 해산시킨다. 그리고 무슨 박찬대는 무슨 선거 자금을 전부 뱉어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국민의 41% 지지를 받았던 정당을 무슨 선거 자금을 갖다 뱉어내라. 그리고 또 무슨 해산시킨다. 연자제로 대통령 고유 비상계엄을 가지고 내란죄로 내란 우두머리 수개로 해놓고는 지금 그거 그 국민의힘당이 다 코가 깨가지고 107명을 전부 내란 방조죄 뭔죄로 갖다가 다 구속시키고 다 해체시킨다 그러잖아요. 이 사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문수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누워버려서 그래요.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으면 단일화 했으면 지금 이 상태는 이렇게 안 되죠. 김문수가 된 것보다 이재명이 된 건 훨씬 나아요. 국가적으로는 봐서는. 그렇지만 지금 정치 보복이라든지 사법 부분의 독재라든지 사법 독재화라든지 이런 그 경제 막 정부 또 마음대로 제끼는 데는 우리 국민은 그 부분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증거인멸을 염려했다. 증거인멸 이것이 내란 본 재판인 내란 수괴죄도 아니에요. 이건 특수 공무 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런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에 한덕수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면 이렇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나 또 여러 가지가 많은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정치보복을 당하는 거죠. 만약 한덕수가 됐으면 이렇게 됐지 않았다.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사법이 저렇게 100명을 늘리고 저런 행위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었다. 김문수가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 청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김문수가 여러 사람 죽인다. 지 사익을 위해서. 국민힘당을 주고 국회의원들이 다 내란죄로 연자죄로 다 끌려가고 다 해산시키고 그런다 하고 이 박찬대는 41% 지지를 받았던 이 여당의 대선 비용을 다 물어내라 이따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뒤 서울구치소 이동의 결과를 기다리는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했다 곧바로 이곳에 수감된다. 거기에 에어컨도 없고 일반 수용자들하고 똑같이 같이 목욕을 하고 이 더위에 에어컨이 없으면 이 찜통 더위에 거기에 창문이나 제대로 있겠어요? 감옥소가 에어컨도 없는 데서 참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침대도 없다고 그래요. 침대 생활을 해왔던 우리 같은 경우는 평생 어린 시절부터 침대 생활을 해서 이 등 라인이 달라요. 그래서 바닥에 자면 허리가 아파서 바로 요통이 생기고 그러는데 방바닥에다가 그냥 침대도 없이 이렇게 하면은 오랜 침대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일찍 직선된 방바닥에 온돌에 누우면은 그리고
입식 생활을 했던 사람 바닥에 누우면 무릎도 제대로 못 펴고 아파요. 그 오랜 세월 이렇게 입식 생활하고 침대 생활하고 이게 의자 입 생활을 했던 사람은 바닥에 못 앉아요, 우리는. 그리고 그냥 방바닥에 누우면 허리 디스크가 와버리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 배보연, 송진호,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직접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무렵 3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부인하며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각종 재판부 질문에 직접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을 2차례 불러 조사한 뒤 혐의 보강 신변 확보에 나선 것이다. 뭐 깨워 맞히니까 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이 이런 식으로 내란으로 수계로 이렇게 되면서 절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국무회의를 해서 같이 다 상의해야 된다라고 거부했던 국무총리 그 한덕수 총리도 이번에 뭐 구속시킨다고 그래요. 한덕수 대통령을 시켜놨으면 이런 짓이 벌어질 거예요. 김문수가 망쳐놓은 거죠, 이거에. 단일화하겠다면 단일화 했어요. 왜 거짓말 칩니까? 그 입으로 20번이나 해놓고. 그것은 지금 이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은 이걸 정치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정치복 아니면 뭐겠어요? 한덕수가 됐으면 이런 국무총리 지금 그때 관여도 안 했던 국무총리 뭐 사인하라 하니까 이것은 이미 다 끝나버린 뒤에 사인하라고 뭐 나오니까 사인을 해줬다가 이건 이미 다 끝난 뒤에 다시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것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폐기해야자. 이미 다 뭐 비싼 게 뭐 해보더니 다음에 사인을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사인을 해줬는데 이것은 그 시간대 하기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이미 끝나버린 뒤에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건 폐기해버리자라고 폐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전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뭐 행안부 장관 불러서 말하고 국무회의 의원들을 다 말려서 이것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니까 응? 다른 사람들을 다 의견도 물어야 되지 않냐. 이러 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국무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건 그 사람들을 연좌제로 끌어서 넣어서 그럴 수가 없고 대통령 자체가 줄탄핵으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31명을 줄탄핵시켜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제 뭐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 31명 줄탄핵 시켰던 사람들은 장관들이 전부 다 새 정부가 들어오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전부 사표를 내니까 법무장관 것만 갖다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되고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기가 이게 아직 새 판이 이재명 새 판이 국무 내각이 짜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보내버리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는 줄탄핵 31명 시켰던 사람이 장관 것들이 다 사표를 내버리니까 발열시킨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 때 31명을 줄탄핵 시켜서 다 무정부 상태에 만드는데 자기가 그 꼴이 될까 봐서 잡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기 사람들이 아니죠. 자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사람들로 짜서 빨리 정부가 이게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또 그것을 이어저거 뭐 트집을 잡아가지고 통과시켜도 될 만한 사람까지 갖다 붙들어대고 자기 당에서 했던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물론 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후보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 빨리빨리 국정이 안정되게 하려면은 나무 저 식구들 데리고 뭐 제대로 국가가 돌아가겠어요? 이럴 때는 국민힘당이
예?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뭐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12개 뭐 범죄가 있더라도 전부 똘똘 뭉쳐서 값싸고 대통령 만들어내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이 국민의힘 당했으면 난도질 당해서 니는 절대 대통령감이 안 되라고 다 잘라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응? 뭐 지금 식구들끼리 전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고 지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돌아와서 또 그 물 먹는 놈들이 바로 이번에 6명 나온 국민의힘 당에 저기 11% 가지고 34% 저기 한덕수하고 단일화하겠다. 아직 대선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장담을 하고 20번을 가지고 그 하다가 그 거짓말 치고 딱 되니까는 한덕수한테다 무슨 국민의힘당에 국무총리가 무슨 국민의힘당에 당 회비를 낼 일이 있겠어요. 10,000원이라도 내봤냐라고 억지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 10일 지나서 단일화 할 거다. 10일 지나고 절대 너는 기호 2번 달지 못한다. 지가 달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11일 친대정치하고 누워버리니까 권성동이가 우리는 망했다.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어요. 김문수가 지가 입으로 했던 단일화를 하고 해서 한독수를 갖다 밀었으면은 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김문수가 오면서 망했다. 망하면 결과가 뭡니까? 전부 저기 국민의힘당에 선거 자금 다 뱉어내라. 박찬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국민의힘당을 해체시켜버리고 무슨 전부 내란 방조죄로 다 줄줄이 코끼에서 연좌제로 다 집어넣겠다 하잖아요. 지금 이 짓거리는 김문수가로부터 비극이 시작됐다고 봐요. 선거가 패배하니까 김문수가 받아들이겠다라니까 분노를 하잖아요. 지지자들 분노하잖아요. 응?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응? 네가 뭔데 그것을 받아들이냐. 네 41%가 김문수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찍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는 한동훈이 지지자하고 이 김문수 지지자가 한동훈이하고 김문수한테 매국노라라고 등을 돌리고 다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권영세하고 권성동이하고 김기현이하고 몇몇 사람의 국민의힘당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국민의힘당을 대통령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썼어요. 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도 내버 던지고 희생한 사람한테 쌍권이니 뭐니 지랄하더라고.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불보듯 뻔했잖아요. 아니 아직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민주당에서 나온 소리가 내란 수계에 공범으로 니들 다 해산시켜버릴 거야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경호처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시킬 권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응? 형법상 직권남용.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이런 건 한독수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이런 것은 없죠. 이거 최소한 대통령이 막아주죠. 이런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학자들이 전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란이 무슨 자기 창고에서 갖다 곡식 훔쳐가는 놈이 있어요. 자기 창고에서 자기가 꺼내가는 거지.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을 일으킬 일이 있습니까? 집주인이 무슨 자기 창고에 가서 도둑질 하겠어요.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통령 공원실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저질.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을 끝까지 자기 목숨처럼 보호해야 되니까 대통령을 공수처가 정당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체포하려니까 목숨 걸고 저질했겠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받아먹고 경호원을 하는 거죠.
특수 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겸 직후 군 지휘부의 비합본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포함했다. 이 혐의 등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것들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통치 시기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나쁘게 상태를 나쁘게 만든 걸 의도적이었다, 그런 것까지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모든 대통령들이 다 100%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 통치 기간에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그 대통령 이거다 관계도 없는 뭐 북한 남북 관계 나쁘게 했던 의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갖다가 조사를 하겠다는데,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보수층들이 다 뭐 옛날 박정희 때부터 전부 김 누구예요?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부 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윤석열 다 똑같아요. 보수층이 잡으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한도 가고, 또 이 남한의 저기 남북 이산 가족도 상봉하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꽃을 피웠죠. 이산 가족을 이 물꼬를 튼 사람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고, 이것은 진보층이 와서 지금 진보층이 갖다 대꼬를 잡으면 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그만큼 줄어들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좀 줄어들면은 그만큼 미국이 지금 오늘 이거 말고 이제 주한미군 전투 2만 명 줄인다 한 것은 관세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라고 그래요. 이 주한미군 주둔비도 들여다보면은요, 한국을 위한 게 아니란 거예요. 지금 주한미군이 육상 한 4,500명은 다 빼버린다라고 지금 슬슬 빼면서 돈은 갖다가 인도 태평양 일본 오키나와 막 그쪽에서 연합훈련을 하는데, 중국과 그전에는 소련과 미국의 패권 다툼에서 우리 한반도가 대리전으로 희생을 당해서 한반도가 반동강이 났지만, 뭐 주한미군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때는 우리 이웃이 다 소련이고 러시아였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소련하고, 그때는 소련이었죠. 지금은 이제 러시아 쪽보다는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 미국의 주적이 셋이 바로 한반도 주위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정학적으로 미국은 워싱턴을 향해서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가 워싱턴을 향해서 미사일 쏘면 바로 턱 밑에서 쏴들어 가지고 이 2, 3초 안에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쏴들은 배치를 우리 한국은 반대한 거예요. 주한미군이 돈을 한국에다 10배를 받아내고 뭐 한국을 위해서 뭐 어쩐다 저쩐다 하고 트럼프가 나불거리는데, 그거 우리 똑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때는 주한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사드도 그때 배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인도 태평양 연안국가하고 합동훈련을 하고, 주한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일본군하고 합동훈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들하고 전부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싸버려지면은 주한미군이 가겠다는데, 우리 한반도는 우리는 중립을 지킬 거야, 우리는 그 싸움에 관계없어,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주둔지가 평택인데 한반도에다 던져버려요, 팩을.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일본의 전승절, 중국의 정승절 시진핑이 초대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우리는 오페크 경주에서 나온 오페크 회의에 시진핑도 참석해서 한중 관계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하고도 대화를 통하고 러시아도 해라.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주한미군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차피 한국은 5천 년 역사 속에서 미국의 정치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징기스칸이라든지 러시아의 남하 전책으로 모든 웬만한 나라는 다 쓸어버렸는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가 거기 살아남았던 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징기스칸이 모든 그 중국을 통일을 할 때 다 그 지역에 전부 다 쓸었는데 한반도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그건 러시아가 동토니까 추우니까 밑으로 막 밀고 내려오는 거죠. 남하 정책이 따뜻한 곳으로 얼음 땅이니까. 그러니까 뭐 알래스카도 갖다가 팔아버린 거잖아요. 헐값으로. 알고 보니까 뒤에 뭐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개발할 수 없는 1년이면 뭐 3, 4개월 공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매장량도 확실치 않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뭐 그것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 환경 보호하는데 돈이 몇천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철수를 해버린 걸. 그것을 주한미군 저 주둔비에 해구산을 안보를 받고 있는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 세 나라한테다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관세에다가 저기 세트로 묶어가지고 알래스카에 니들 가서 그거 전부 이렇게 가스 라인을 파이프 라인을 해가지고 니 나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손도 하나도 안 대고 이 1년에 2, 3개월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 대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했다가 철수해버린대. 마진이 남지 않고 잘못하면 마다가 뭐 환경 훼손했을 경우에 이것에 몇천조가 들어간다. 이런 것이 나고 다 발을 빼버린 데다가 미국은 주한미군 내 해구산을 갖고 있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을 갖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물론 우리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중국이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들하고 이렇게 영토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하고 뭐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여러 대만 등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그 영토 전쟁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런데 주한미군이 지금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한국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이 동북아시아에 그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러시아, 소련하고 그 미국하고의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라든지 또는 서로 힘겨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자기들끼리 나라에 직접 폭탄을 던지고 한반도를 절반으로 나눠서 네 편 내 편 만들어서 대리전을 치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 전에 5천 년 역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남북이 갈라지지도 않고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 잘 지냈어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이 그 미국이 관여해서 그 피 터지게 싸우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아시아인들은 아시안끼리 갖다가 니들 해라 하고 빠져나가 버리자. 한국은 또 그때 철수했죠. 미국 전쟁에 중동이든 베트남이든 우리 한국 사람이 다 가서 혈맹이니까 같이 다 싸워줬잖아요. 지금도 고엽제 피해로 우리 한국 거기에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전쟁에 치른데 한국이 언제나 갔어요. 혈맹으로. 지금처럼 용병으로 변해가지고 뭐 딜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용병화 되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 베트남 보세요.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번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 의견 hel사를 방해한 혐의, 직권남용, 비상계엄 선포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 사후 계엄 선포만을 만들고 이를 없앤 혐의, 외신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 직권남용을 당겼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등 도망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염려도 크다고 기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끝난 직후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으셨는데 심경 어떤가, 오늘 직접 말했나, 어떻게 소명했나, 총 꺼내라고 지시했나, 재표영장 집행 막으라고 지시한 바 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무피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머니투데이에 오늘 2025년도 7월 10일자 오늘 기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증거인멸 염려. 외신들은 이게 장기 구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우리 국민도 윤석열, 박근혜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처럼 뭐 3년 4년 뭐 임기 안에 나오기는 힘들다. 지금 사법이 전부 다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재명의 모든 범죄는 12건의 범죄 5개 재판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나머지 정적들은 전부 이렇게 더 막 추가가 되고 이 난리 치고 있잖아요. 자기 죄는 다 무효라고 행위 자체를 없애버리고 대법원 사법을 전부 장악해서 개인의 모든 것에 맞추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이 보기에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주한미군이 경향신문에서 2025년도 7월 10일자 주한미군 전투병 1만 명으로 줄여 미 국방장관 정 고문 주장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다가 이렇게 염장 지르는 짓을 해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철저하게 머리를 잤어야 됩니다. 현재 28,500명 규모의 미군을 4만 명이라고 트럼프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상군 대부분 철수 주장, 대만 해협 등 한반도 역외 대응 활용 허용 요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 역할 재조명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28,500명을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 주장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기 위한 여론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모든 이것은 한반도 평화가 아니고 미국 우선주의로 북한하고 김정은을 만나서 왜 트럼프가 러시아라든지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꾸 북한 김정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느냐. 9.11 테러 때문에 그래요.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들이 자살 테러를 했잖아요. 비행기 몰고 가서 폭격기 몰고 가서 저기 쌍둥이 빌딩 다 박살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은 잃을 게 없는 북한 같은 나라, 자살 테러할 나라가 더 무서운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기가 미국을 갖다가 공격했을 때 자기도 많은 걸 잃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잃을 게 없는 나라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달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한미군 철수해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뭘 줄래? 이런 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보고 대만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가해국인 러시아 편을 들면서 우크라이나를 펜싱시키고 유럽연합을 펜싱시켜버리니까 유럽연합이나 나토는 지금 러시아한테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없구나. 자체 내에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그런 돈을 만들어서 유럽연합에 있는 방산 기업을 사용하라. 이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한 6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방산은 뭐 자주포 같은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1년 안에 다 만들어서 잠수함이란 다 만들어 줘 버리잖아요. 빨리 속전속결시켜서 금방 주죠. 폴란드가 우리나라 그것을 만들어서 금방 1년 안에 받으니까 전쟁 끝나버리고 6년 7년 후에 받으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자기들의 그 돈을 써서 방산
이 무기를 다시 재정비하자.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미국은 언제든지 자기 국익을 위해서 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맡길 수 없다.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갖다 패싱 시켜버리고 러시아하고 둘이 짝짝꿍이 나서 이 짓을 한 거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만은 하고 한국이 좁은 거죠. 중국하고 둘이 딜하다가 미국에 우선해서 내가 대만 줄 테니까 니는 나한테다 뭘 줄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패싱시키고 김정은이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밀월 관계인데 하겠어요? 예전에야 뭐 미국에서 좀 뭐 달러 좀 받아볼까 하고 나왔지만 그것이 트럼프의 선거에 미끼로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 있는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석유도 가지고 돈도 받고 또 군대를 갖다가 넣어주고 그 용병 값을 받아내고 지금 동맹을 맺어서 그 북한에 뭐 러시아의 핵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북한으로 와서 북한은 지금 호황이 중이에요. 그러니 미국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이 계속 갖다가 김정은한테다가 러브콜을 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주한미군 필요 없게 돼요. 만약에 지금 미국이 소련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남북을 분단시키지 않았으면 우리 한반도는 5천년 역사점 지금까지 멀쩡했을 거예요. 주한미군이 뭐가 필요합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 역할 재조명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연안국가에서 중국의 뭐 파워가 커지니까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패권 다툼에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용해 먹고 또 한반도에 주도내고 있는 주한미군 비를 9배를 갖다가 상승시켜 놓고 여기는 주한미군을 오키나와라든지 인도태평양 연안에 그 연합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들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인도태평양 연안국가나 다른데 연합훈련 안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지정학적으로 미군의 본토 방어를 위해서 뭐 주한미군이 그 자기 주적 세 나라를 중국, 러시아, 북한을 감시하고 그런데 하고 또 거기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가졌지만 지금 인도태평양 연안과 합동 훈련을 하면서 이랬을 때 중국하고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일본하고 영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바로 싸우면은 갖다가 중국은 바로 한반도 평택기지를 갖다 던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택기지만 그 미사일이 던지겠어. 온 전 쪽만 나라니까 다 퍼져서 죽죠 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주한미군이 양날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9배를 갖다가 하면서 철수할 거야 이럴 때 우리 방법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가 우리 한반도의 경제를 많이 배워서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배워가서 엄청난 경제 발전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인도라든지 베트남에서 대나무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외교에 대해서 우리는 거꾸로 배워야 돼요. 그들은 미국과 러시아라든지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영토전쟁 분쟁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로 미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하면서 적당히 구분해 준다는 거예요. 대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태풍에도 살아있잖아요. 이번에 시진핑이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가 그 전승절에 초대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초대받았었죠 옛날에. 그런데 참석해주고 우리는 오페크 에이펙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10월에 열려요. 그러면 그때 시진핑을 또 초대하면 서로 양국이 교류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가 형님 국가로 미국한테 너무 엎어져서 미국 위주로 우리 주변 국가들하고 다 원수를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뭐냐? 아무 때나 협박질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해버릴 거야. 이 짓 하잖아요. 우리는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남북이 통일해버리면 미국의 여러 가지 기술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가니까 한국한테는 인공위성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주지 마라. 그 대신에 2차 대전 전범이었던 일본은 자위대 외에 뭐 다른 뭐 전투력을 전쟁을 했던 남을 침략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나라한테는 인공위성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술, 핵기술 이런 것들을 다 전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범한테는 전수해주면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남북이 통일될 경우 서방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이 공산권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동맹국을 제일 먼저 때리고 알래스카 자기 세계 거대 그 기업들도 와서는 타산이 맞지 않고 철수를 해버린 데를 안보라는 태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만하고 한국하고 일본한테다가 그거 알래스카에 1년에 2, 3개월밖에 공사를 할 수 없고 그게 매장력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잘못해서 자연을 해치했던 경우에 그게 비용이 1초 전도 1천조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데를 우리한테다 그 파이프라인을 해서 전부 갖고 와서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갖고 와서 수입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동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번에 한국이 가져왔는데 그것은 날씨가 그렇지도 않고 다 공공연하고 좋은 노출돼 있는 좋은 질의 석유가스니까 이번에 한국이 배로 가지고 싹 싣고 왔잖아요. 그 캐나다 그 가스는 오직 미국한테만 팔아먹고 그 판로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안 사면 그 가스는 치명적이었는데 공동 참여해가지고 지금 한국이 제일 첫 번째 캐나다 가스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 역할 재종임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 가운데 현재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2만 명을 줄여야 한다는 미국 국방전문 싱크탱크 주장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하고 미국의 관세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 9배로 늘리는데 여론몰이에요. 이건 여론몰이고 우리는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 이렇게 나와서 한 말인데 84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에서 한덕수를 밀어서 단일화해서 대권을 잡았어야죠. 근데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84조를 헌법 84조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뭐 법원에 끌려가고 뭐 재판받아 그 따위 소리는 이제 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래서 이재명이 목숨 걸고 그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막아내지 못한 국민의힘당이 바보죠. 그러면은 일단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건 보호해줘야 되고 왜냐면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하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신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왜야 이재명이가 이뻐서 그랬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제발 해외 뭐 정상회담 가고 그럴 때 뒤통수 치면서 야당은 국민의힘당은 갔다가 그거 막 국익에 방해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이재명 정부 때나 마찬가지예요.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 가고 그럴 때 야당이 까대는 건 나는 딱 질색이에요.
워싱턴 탱크싱크 국방 우선 순위는 9일 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 왜 갑작스럽게 한국에 관세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에 따서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까? 다 전략적이에요. 우리는 주변 국가들하고 평화를 유지했을 때 주한미군은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5천년 역사 중에 주한미군이 없었을 때도 우리나라는 존재했어요. 뭐 징기스칸이 그 중국을 갖다 대정벌을 하고 그 모든 지역을 다 했을 때도 토벌을 하고 다 그랬을 때도 한국은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남하 정책 속에서도 추운 동토 땅에서부터 남쪽으로 따뜻한 데로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있었어요. 미국이 들어와가지고는 패권 전쟁 해가지고 대리전 치르면서 우리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누굴 지켜줬다고 지랄합니까? 워싱턴 싱크탱크 국방 우선 순위는 9일 공개한 보고서 미국 이기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를 조정하기에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한다고 주장했다. 줄이면서 9배를 쳐 가져갑니까?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있었다. 물론 우리의 동맹은 미국이에요. 지금까지 미국한테 99%를 주고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는 1%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을 60%를 주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에게도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분할해 줘야 된다. 미국한테 올린 100%를 갖다 해서 뒤 치니까 뒤로 뻥 넘어지잖아요. 뒤통수 치니까. 지금 트럼프가 동맹이 없어요.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내 미군 태세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1950년대에서는 소련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이미 중국이 세계 1위의 해군력을 지니고 있잖아요. 2위가 한국이고 3위가 일본이에요. 왜 미국이 1위를 뺏겼냐?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의 해군 군함 같은 걸 다 축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군력이 세계 14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인도 태평양 연안에서 해군력이 중국한테 밀리죠. 그래서 지금 또 미국의 해군의 뭐 군함들은 40%가 다 노후돼 가지고 독에 있어서 수리 중이에요. 40%가 수리 중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이.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영내 미군 태세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은 더 이상 미국한테 올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갖다 주고 뒤통수 맞고 뭐 동맹도 필요 없다라고 동맹을 악용하고 있잖아요. 해구산을 쓰고 있는 대만, 일본, 한국한테다가 알래스카 세계적인 거대 기업도 가서 철수를 해버린 데를 가지고 1년에 2, 3개월밖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게 환경 오염을 일으켜버리면 그것에 수천조가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것을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대만하고인데 먼저 지금 협상에 들어간 일본한테는 무슨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등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보고서는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수석급을 지낸 댄 콜드웰과 제니퍼 캐버너 국방우선순위 선임연구원 공동으로 작성했다. 근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전직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해서 주한미군 주둔비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런 거죠. 관세에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번에 중국은 미국의 수출을 이번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수출을 40% 줄이는 대신에 전체적인 중국 수출은 더 늘어났다고 해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뭐 멕시코라든지 다른 데로 해서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하고 관세에서 베트남했던 10% 관세를 매겼지만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40%를 올려놨잖아요. 우리나라도
캐나다가 미국한테만 수출하다가 다변화를 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나라하고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유럽 여러 나라하고 같이 서로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도 같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의 국영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준 데다가 뭐 한 달에 일주일에 6일을 갖다 근무하는 거하고 인건비가 싼 중국을 하고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법이니 뭐니 해서 기업 죽이는 방법하고 노동자 위주로 하면은 노동자 위주로 하면 기업이 살 수가 없으니까 기업이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기업을 폐쇄시키고 있잖아요. 이 방법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기업을 살려놔야지 그 노동자가 봉급을 받고 직장을 유지하죠. 기업을 죽여놓고 노동자가 어떻게 삽니까? 현대제철 갖다가 죽여놓으니까 노동자가 다 직장을 잃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 배가 나놓으니까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는 못하죠. 이들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에 최소화하고 남의 싸움한테 들어가지 않고 남북 전쟁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 한국 자신의 남북 전쟁 하라 하니까 우리는 남북 전쟁 하지 말고 남북이 서로 화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보고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골드웰과 제니퍼 캐머너 국방 우선순위 선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에 최소화하고 해외 분쟁 개입에 최소화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고 한반도에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북의 전쟁이라면 너희들끼리 한국에 맡겨놓고 자기는 중국에 올인한다는 거예요. 중국 패권 전쟁에 올인하겠다. 그래 올인하려면은 일단 평택기에 주한미군이 엄청나게 미국에 힘이 되고 있죠. 그것을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면서 한국한테는 9배의 주한미군 주둔비를 내라고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서 관세를 쳐매기죠. 이 동맹을 갖다 껍질 벗겨먹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겁먹지 말고 우리는 주변 국가 친하게 지내야 돼요. 돌파구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은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가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 북한하고 좋게 지낸 것이 5천년 역사에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방법이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자기 패권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소련하고 패권 다툼을 가졌지만 지금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는데 전부 우리 한반도하고 바로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과 동북아시아에 미국의 거점을 만들어 놓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한미군 9배는 미국이 주변 국가하고 인도태평양 국가하고 연합훈련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9배를 줍니까? 그러면서 해외 분쟁에서 된 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내버려두라 이렇게 되는 마당에 우리가 미국에 갔다가 동맹이라고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드웰 전 고문과 캐버넌 선임 연구원은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전투 부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 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걸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9배로 늘리는데 이용해 먹을 여론전이에요.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 부대를 포함해 제2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붕괴한 것은 한반도는 미국이 없이도 잘 지냈어요. 주한미군 없이도. 그런데 소련과 패권 전쟁에서 우리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서로 대립전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이 시작된 거죠. 어디 한국의 발전이 주한미군에 이스만 정권 때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런 건 잘못된 것이지만 장기 집권은 잘못된 것이지만 새마을운동이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급하게 발전하니까 미국이 이제는 뭐 그것이 전부 자기가 뭐 보조를 해주고 노력해서라 하는데 같이 노력했던 다른 나라 왜 못 살았습니까? 한국의 경제개발 새마을운동을 갖다가 배워가서 자기들이 발전했죠. 뭐 이것들은
주한미군 주둔비에 둘러싸서 지금 주한미군 주둔은 육군뿐 아니라 한국이 근거하는 미국의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정비 기타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것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리는데 여론머리로 이용하고 있네요. 흔들면 안 돼요. 우리는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줄이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비하고 역행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의 인상을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남북이 화해하고 이 땅에 전쟁 위험을 없애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우리 조상들이 친했던 지금 미국이 여기 동북아시아 끼어들어서 패권 전쟁에 뛰어든 것이지 주한미군 뭐 이 사람들 없었을 때 우리 한반도 징기스칸이라든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전혀 희생당하지 않고 잘 지냈어요. 미군이 투입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된 거죠. 우리 남북 분단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생긴 겁니다. 대리전을 치른 거예요. 소련하고 미국의 대리전에 우리 한반도가 희생돼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는 그것에 돈을 받아 처먹고 있잖아요. 9배로. 그 전해보다도 9배나 늘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벌어서 미국에 다 쳐넣습니까? 입에다가. 저자들은 이 같은 태세의 조정이 중국 내 영내 경쟁자에 대응하는 세경 균형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등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국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조상들이 가까이 5,000년 역사를 지냈던 주변 국가하고 미국이 뛰어들면서 우리 한반도가 반토막 난 거예요. 뭐 주한미군이 대단한 선물인 것처럼 말하는데 주한미군은 남북이 이렇게 반토막 나기 전에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소련하고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이제는 중국으로 옮겨가 있는 상태죠. 미국 동맹과 파트너의 무인 승차는 여전히 문제라. 남북을 이 동북아시아에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을 분단을 시키고 메가드가 저기 신우주까지 올라가려니까 그때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이었나요? 거기 올라가지 말고 절반은 러시아 줘라. 자기는 조그만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점을 둔 거죠. 그때부터 미국 우선주의가 시작되고 우리는 역이용이 된 거죠. 지금 100년 안에 갑자기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말한 것은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란 걸 뻔히 알면서 갑자기 요 근래 교과서에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한 건 뭡니까? 미국이 그 히로시마 그에다가 그 핵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일본을 달래면서 협상을 할 때 이 독도를 가지고 일본 갖다가 경계선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독도는 우리 땅으로 하고 모든 일본 지도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미국이 그따위 짓을 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절대 미국은 독도를 재편해라든지 이따위로 지금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를 갖다가 끌어서 본국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메가드는 이왕 미거 신우주까지 밀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지 마라. 그건 소련한테 줘라. 분단의 원인이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 왜 동북아시아의 패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리전으로 이용합니까? 그러고 나서 주한미군이 어쩌고 저쩌고 네 자주 방어라. 미국 가서 분단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주 방어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우리 한국은 잘 지냈어요. 미국이 빠져버린 베트남 보세요.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들보다 국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심 전투 지원 역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반도를 동강을 내놓고 나서는 이따위 소리 하니까 우리는 붕괴하는 거예요. 그 미국을 무슨
오늘 경향신문 2025년 7월 10일자 기사. 주한미군 전투병 1만 명 줄여야 미 국방장관 정 고문 주장. 이것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이 초대한 중국 국방 정승절에 가서 거기에 트럼프가 온다면 같이 한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가까운 이웃 나라고, 또 우리가 경주에서 에이펙을 또 10월 달에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또 에이펙에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인 에이펙에서 중국이 빠지면 또 그게 안 꼽는 찐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또 시진핑을 초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서로 오고 가고, 뭐 돈을 이렇게 국방비를 내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경제 상대인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돈 벌어서 내야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사람은 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데일리에서 2025년 7월 10일자 기사. 강선우 5년 동안 보좌진 46번 교체 갑질 의혹 점화라는 기사예요. 얼마나 질이 나빴으면 5년 동안에 46번을 교체를 합니까? 사람 자주 바뀌는 것도. 우리도 임대를 놔보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10년씩 이상 살아요. 주인이 까탈스러우면 해년마다 바꿔요. 5년간 4급 보좌관들 46차례 자진 교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까탈스럽게 생겼네요,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처럼 잦은 보좌진 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을 가지면 평생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친정아버지 보면은 평생 이렇게 비서